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오늘 또 흘러내릴 수는 없다 하고 우리 증시가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하락의 충격파를 맞고서 오늘 출발할 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2%씩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저점을 잡고서 조금씩 말아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게요.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양전환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지금 양대 증시 이게 뭡니까? 다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랑 코스닥 보시면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낙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0.53% 정도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약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막판에는 좀 빨간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여기서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좀 아직 팔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이 좀 불안하기도 한데 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이런 와중에 또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쵸. 특히 제약바이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죠. 오늘도 랭킹쇼에서 도움 한번 받아가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 고민 많으시죠?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인가 생각하신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문의 많이 주셔도 좋은데요. 전화벨 울려주셔도 좋고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좀 볼까요? 트래벨류님께서 변동성 줄 거라고 오전에 힌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안하고 보시니까 당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임리얼님, 창호행은 블랙을 좋아하나 보다리 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오죠. 네. 원래는 검은색을 더 좋아합니다. 그나마 방송하면서 검은색 옷을 좀 줄인 거예요. 네. 검은색이 좀 편하지 않아요? 전 유난히 흰색을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유난히 이렇게 흑백의 조화가 아니라 저만 되게 깜깜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깜깜한 남자. 왜요? 그냥 해봤어요, 그냥. 자, 그리고 포켓코리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재밌네요. 악님께서 안녕하세요. 차고 윤진님. 이 악은 고통의 비용이 아니라 뭔가 하면서 앞으로 잘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향님, 윤지창호의 거님 반가워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뭐요? 아임리얼님. 아임리얼님, 천사와 악마? 천사와 악마? 천사와 악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악마까지는 안 갈게요. 자, 윤재인님께서는 블랙 앤 화이트. 네. 그리고 늘봄님, 앵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윤재인님 신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리가캠바이오고요. 신규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인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웅스님께서도 휴마시스의 종목 진단 요청인데요. 드디어 탈출 각인가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역시 시장의 관심이 좀 쏠려있는 쪽으로 진단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진님, 은자님 모두 들어오셨고요. 네. 그리고 아앙님께서 종목 진단도 올려주셨네요. EM코리아 들고 계시고 비중이 36%인 거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혜용님도 인사드리겠고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아빠가 키워드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8월 8일이죠. 네. 그래서 88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양이 예뻐서 그런지 오늘 무슨 날이다 이 날이 되게 많아요. 세계 고양이의 날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포도데이이기도 하고요. 무궁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잡아봤는데 바로 8월 8일 파파데이라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파파데이를 꼭 집어서 오늘 주제를 아빠로 잡아봤는데요. 구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주제는요? 공개해 주시죠.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하고 기혼 남녀들에게 최근 설문조사를 내봤습니다. 지난 한 4월쯤에 설문조사를 냈던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요즘의 아빠들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봤습니다. 아빠로서 혹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유난히 많이 보이는 키워드가 있죠? 육아와 관련된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도 있겠고요. 육아 시간, 육아 참여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결들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육아 휴직은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겠고 육아 참여는 이건 조금 안타까워 보여요. 육아 참여할 시간이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닐까요? 참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육아 시간은 육아를 참여하긴 참여하지만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니까 많은 시간이 좀 확보가 되고 자녀들과 놀아줄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존중이라는 키워드는 살짝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존중 못 받는 우리 아버지들. 그래서 존중이라는 키워드도 이렇게 5가지 중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약간 슬프기도 한데. 자유시간. 맞습니다. 자유시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자유시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 과연 1등으로 많은 분들이 답했던 이야기는 과연 어떤 항목일까요? 여러분의 의견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고고씨님께서는 아빠로서 가장 바라는 건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친정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고씨님? 고고씨님, 그래요. 아내분께서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는 거겠죠? 보고 계시다면 오늘 긴장감이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재인님, 밑에 2개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썬이님께서 민주주의 자유국가에 살면서 자유를 원한다. 아이러니하군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육아에 대해서 인포님, 육아 힘들죠? 그래서 육아 관련된 항목들이 유난히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 저출산 문제죠. 맞아요. 육아 관련된 것들이 해결이 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참여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일단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죠. 자, 첫 번째 종목들을 보니까요. 유튜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군요. BOONGS님, 보옹스님께서 휴마시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 매수 가격은요, 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로 담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남겨주셨던 사연, 이야기가 귀 기울일만 하죠? 휴마시스 탈출을 그동안 진짜 갈구하고 계셨습니다. 그쵸. 차트 보세요. 그동안 계속 내려오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1,496원까지 내려갔어요. 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반토막이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휴마시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주요 키워드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2,7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3,000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욕심 더 부리지 말고 끊어낼지, 아니면 조금만 욕심 더 부려서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이 진짜 고민되는 타이밍이죠. 그쵸. 보통 이럴 때 욕심내다가 다시 또 손실 커질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휴마시스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휴마시스입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고생하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3,000원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휴마시스 우리에게 사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예전이라고 하면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랑 같이 진단키트 개발부터 같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실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반등을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요,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깨졌죠. 영업이익 적자폭도 엄청 커졌고, 그럼 올해 이 진단키트로 인해서 이게 턴어라운드 정도 될 수 있는가를 보면 사실 그 정도 기대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잘 가려면 사실 지금 매출의 대다수가 코로나 진단키트로 발생을 했었고, 코로나 진단키트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매출이 다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 주력 제품들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여성 호르몬 같은 체크하는 체크기들, 이런 것들에서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파일을 엄청 키웠던 건 코로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라면 이거 코로나가 더 커져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시장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항상 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밀당이라고 할까요?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시장이 작아졌을 때는 어떤 순환매가 발생하냐면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불안감이 지속될 때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우량주라고 느꼈던 종목들 또는 주도주, 중심주라고 느꼈던 애들이 좀 쉬고 중소형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선 테마가 막 춤춥니다. 예를 들면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해리스 테마라든지 또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그다지 연계성이 없는 우크라 재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작은 테마가 코로나에도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시장 뷰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사실 지금은 약간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다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엔화의 통화 가격의 변동성이랑 같이 갑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정상화가 될 거예요. 정상화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테마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쭉 빠집니다. 테마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져요. 마이너스 한 30%, 40% 막 반토막 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나라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같은 바이오더라도 최근에 이제 플랫폼 단위 있죠. 지금 좋은 뭐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알테오젠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중소형 바이오가 또 조용해져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상화가 오기 전에 이 휴마시스 같은 종목은 파는 게 좋다예요. 이게 당연히 이제 실적도 이미 미끄러졌고, 미끄러진 상태에서 유지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이 휴마시스라는 기업의 어떤 변곡이 발생할 때까지, 그러면 그 시간까지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인 급등, 급락 반복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테마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당장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속성 자체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테마와 좀 별개로. 코로나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00원 정도 구간이 지금 본절가잖아요. 저는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얘는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요, 전문가님? 하면서 예를 들어 휴마시스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다. 그러셔도 한번 파세요. 하시고 분명 조정은 나옵니다. 그럼 조정 나온 다음 다시 사세요. 사시더라도.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단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손실 안 보는 전에서 정리를 하고 정리한 후에 다시 보자. 근데 다시 보게 되면 휴마시스 안 사고 싶을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미 그래왔던 전례들이 너무나도 많죠. 제가 지금 차트에서 동그라미 치고 있는 구간 보세요. 단기 변동성만 나오고 바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적은 폭같이 보이지만 되게 커요. 30%씩 빠지는 거예요. 이거 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를 운영할 때는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트에서 손실을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응 방법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마시스였습니다. 지금 테마 바람을 타고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마냥 또 이 기세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신중한 판단 필요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오는 동안에 오늘 상담이 와, 진짜 많이 들어왔죠.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위에 보니까요. 뭐 TFE, CS 윈드, 바이넥스, 성우 하이텍, 제우스 막 쭉쭉쭉쭉 종목 진단좀 좀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도 들어오고 있네요. 와. 좋아요. 자,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찍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배수님. 이거 시장 투자자분들께 아이고. 이런 한마디 네. 조언도 남겨주셨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본전 안 오더라도 물린 테마주 적정성 오면 손절 치세요. 본전에 연연하면 안 돼요 라는 말. 그렇죠. 특정 숫자나 이런 데 연연하고 있다 보면 그쵸. 거기에 목매서 전략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의 이제 손실 다 줄여놨던 게 다시 또 커질 수 있으니 맞아요. 신중한 판단을 하시라는 이 얘기를 또 말씀드린 거죠. 자, 그리고 졸고님께서 볶음밥을 좋아하는 차고행 9.10 하셨는데 볶음이 없어서 참 민망하네요. 뻥치지 마세요. 살쪄가지고 볶음 없어요. 요새 조금 비수기인가요? 항상 비수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노래 잘한다고 소문난 윤지. 그래요. 이런 소문은 좋습니다. 소문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진단을 계속 보내주시길 네. 바라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진단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네. 전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랑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아요. 좋은 날님의 종목이고요. 그러네요. CS 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60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지금 보유 기간이 3년째라고 하십니다. 9만 원까지 갔을 때도 수익 실현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계속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오늘 수익권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갈지 고민입니다. 수익난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갖고 가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와. 보내주셨어요. 아니, 얼마나 불안함을 떠나서 스트레스와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와, 저 시원한 상승 보세요. 그러니까 네. 잘 갔다가 이 9만 원대까지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만 자꾸 아른거리고 그쵸. 지금 자꾸 4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와, 전년 대비 실적이 무려 221% 잘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탄력을 붙여가고 있는 CS 윈드인데 딱 고민 많은 시점이실 것 같아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CS 윈드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CS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딱 부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암살 위협을 받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딱 자리를 잡았을 때 뭐가 떠올랐었냐면 신재생이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얘기가 시장에 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키워드에 너무 속지 마셔라. 왜냐면 신재생이 갖고 있는 뷰가 긍정적인 측면은 대체적으로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끝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시절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시절입니다. 제가 그런 예시를 드리면서 혹시나 들고 계셔서 단기 차익이 좀 나올 수 있지만 CS 윈드 같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파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게 기대가 됐는데 일단 기대한 측면이 오늘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투자를 열심히 늘렸던 부분들이 실적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전에 이제 단가 협상이 잘 안 이루어져서 아무래도 납품을 해도 좀 저가 수주로 진행되었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지점들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센이 영업이익 예상치 한 400억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까고 보니까 1,300억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좋아요. 이미 좋다라는 거를 대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3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당연히 좋게 봅니다. 대통령 그럼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때 신재생이 제일 셌다고. 인프라 관련된 것들은 대통령의 의견만으로 한순간에 뒤집고 말고 할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신재생에 깔려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중에서 국내 해상풍력 대장은 CS 윈드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에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약 50조 원 규모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점들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과 동시에 예산까지 편성을 할 거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저는 CS 윈드가 또다시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잘 안 풀렸던 부분 해외 투자를 꾸준히 했던 것들이 수확을 걷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언제까지 지속될까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팔까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되는 범주가 1차적으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전고때까지는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이 한 7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판단을 하자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수급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이후가 되면은 아마 분기가 지나서 다음 분기 실적이 또 나오고 할 텐데 그거는 실적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영역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폭이 커지는 거를 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수익화하려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좀 반납하더라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영역으로 두자라면은 다음 실적 시즌까지 지켜봐도 CS 윈드는 그다지 무리가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죠. 제가 이거 뭐 한참 빠질 때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좀 악플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래도 예상치 정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여튼 뷰는 되게 좋고요.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유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근우 전문가가 좋게 보신 종목이라고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실적도 참 잘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더라도 크게 밀릴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 살펴봤습니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윈드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셨고, 네. 배용주님, PCL 바디텍 메드 코로나 타액 검사 식약처 승인. 갑자기 그랬더니-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아임리얼님께서 혹시 진단키트 특파원이세요?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잠자는 내 계좌는 일어나라 하셨는데 지금 자고 있는 계좌들이 참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요청해 주시고요. 네. 이인포님, LNF 어디까지 빠지려고 하는지 아이고. 바닥이 안 보이네요. 그래요. 실적 쇼크 나왔죠. 사실 뭐 안 좋을 거 알고 있었는데도 네. LNF 계속 신저가 쓰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낙폭이 너무 커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바라기님, 이 네. 사진도 해바라기로 네. 예쁘게 장식을 해놓으셨네요.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해바라기 사진 보면 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그 속설이 있잖아요. 저도 집에다가 해바라기 그림. 집에 해바라기 하나 쓱 놔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 계속 가보고 싶었는데 네. 랭키저 주제 한번 좋습니다.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아빠입니다.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물어봤거든요.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자, 5위부터 공개를 할게요. 자, 5위는 뭘까요? 5위는요. 5위는 바로 육아 참여였습니다. 오. 육아 항목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중에 육아 참여. 그러니까 이 권리를 원한다는 즉슨 육아에 참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 현실이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3.1%가 육아 참여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남아있는 육아 관련된 항목이 사실 2개나 더 있습니다. 그쵸. 자, 그 중에 과연 배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1, 2, 3, 4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5위를 공개드렸으니까요. 4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라네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장 이 시각 양대지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4%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 중에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플러스 기록하면서 플러스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양대지수 이 가운데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누적 검색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와 2위는 반도체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의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가 1.4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급락한 이후에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에서 일단 봉 길이가 좀 짧고 좀 빨간 쪽이 어느 쪽이냐 했더니 SK하이닉스 쪽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쪽에서 기술주가 간밤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100 선을 내주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여기에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에 가늠자라고 꼽히는 이 기업의 실적, 일단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밑돌게 나왔습니다. $6.25, 예상치가 $8 정도였는데 이를 밑돌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 반도체주의 오늘장 약세에 이끌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23.74%의 상승으로 2,71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휴마시스 8월 들어서 5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8월 들어서 급락하는 그 와중에 이렇게 진단 키트주에 입성하신 분들은 수익을 누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 프랑스 파리 올림픽 쪽에서도 선수들이 40명 이상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됐을 때 호흡기 쪽에 감염이 좀 느는 경향도 있고요. 또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또 감염성이 짙어서 확산이 좀 더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휴마시스의 강세, 또 많은 관심
돋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시젠 15%까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엑세스바이오와 수젠텍까지도 상승 4에서 7%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녹십자 MS와 진 매트릭스가 유독 또 상한가로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에서 최근 엠폭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다시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닌지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엠폭스 관련주로 진단키트주 가운데 진 매트릭스, 녹십자 MS, 시젠, 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이 꼽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종목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CS윈드가 14%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1,303억 원, 전년 대비해서 211.5%의 증가세가 나왔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 2주 연속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위에 서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 이에 따라서 오늘 이런 관련주로 신재생 에너지뿐 아니라 오늘장에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띠고 있죠. 장중에 이 종목이 15%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우리바이오 3.71%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CS윈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0.91%의 하락입니다. 흥구석유가 3%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흥구석유 오늘장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쪽의 전쟁 리스크 그리고 여기에 또 가스전 테마라고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흥구석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이 시각 현재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82%까지 상승하면서 3,83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확산 수혜주. 그리고 CDMO 관련주로 바이넥스가 2%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진단키트주 SD바이오센서가 10%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음봉을 기록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10%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 알테오제인 4%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잘 이어가다가 한 단계 레벨업을 7월 말에 시도했고요. 그리고 급락을 했지만 다시 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4%의 플러스 기록하면서 원전주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에 대해서 원래는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같이 나와서 질문 드릴까 하다가 아까 진단했으니까 진단키트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혜주로 진단키트주가 초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마스크 관련주들까지 해서 상승이 일어났었는데요. 진단키트주 매수를 고려할까요? 매도를 고려할까요? 네, 아주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팅창에도요, 김금별님께서 진단키트 사야 되나요? 네. 그리고 태일신당님이 바로 밑에 시젠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딱 이 궁금증이 마침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알아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진단키트 역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이 상담을 드리는 거를 좀 보신 분들은 아마 결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매수로 들어가는 거는 그 누구보다 또 위험한 타이밍에 위험하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테마가 길어져 봤자 한 이틀, 3일이면 또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 왔으니까요.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에 대한 걸 모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이렇게 실적 없이 테마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때는 말이죠. 시젠이라는 종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시젠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2023년도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시기입니다. 그 끝난 시기에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위험감과 함께 그리고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들려왔던 게 8월이었어요. 작년 8월. 자, 급등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죠. 이거 제가 저점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저점부터 하면 4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자리에서 한 30%가 빠지죠. 마찬가지인 상황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2월쯤 돼서 또 한번 이런 진단키트가 필요하다. 이때는 코로나가 아니고
고열 감기 이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급등이 나와요. 또 그만큼 빠지고요.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급등락이 반복하는 테마주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한 40% 올라갔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사야 될까요? 이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를 어쩌다 보니까 보유를 하시게 돼서 지금 수익 보신 거면은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주식에서 수익은 뭐 언제나 오르니까요. 근데 다만 사실 저는 애초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과 무관하게 사이사이 테마로 하루 이틀 단타 쳐야 되는 종목들, 이런 거를 주로 관심사에 두게 되면요, 항상 이런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통해서 벌어들었던 거에 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시장에다가 갖다 주죠.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테마주들은 하게 됐는데 수익을 봤다 하면 팔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까 휴마시스 질문 드린 분께도 제가 그랬어요. 단기 이제 모멘텀이 유지가 돼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전 탈출이라도 빨리 하셔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시젠도. 저는 슈팅 뭐 나올 만큼 나온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이걸 보고 여기서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다라면 이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도할 자리 정도로 쓸 수는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매수는 당연히 안 된다. 매도는 들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략적으로 매도하시면 된다. 다만 이런 것들 유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한 1, 2% 또는 한 호가 두 호가 수익 더 보자고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10%까지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유의하셔가지고 되도록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진단키트 주에 대한 의견, 네. 매수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얘기 이제 답변 좀 되셨을까요? 자, 해바라기님, 김구루 전문가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내용 잘 들으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가나다라님의 녹십자, 우째해야 하나요? 황금주님의 신테카바이오. 확실히 현금이- 바이오가 많아요. 맞아요. 현금 없는데 또 추매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우리 졸고님께서 김금별님, 혹시 김은별 앵커님 언니? 금별, 은별, 동별 뭐 이런 건가요? 그게 뭐죠? 그래요.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김은자님, 포스코 DX, DX 종목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요청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바쁘게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으로 살펴드릴 종목을 볼 텐데요. 뒷번호 1331님께서 전화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ISC 보겠습니다. ISC 매수 가격은 47,300원에 8%입니다. 아시겠지만 ISC가 지난 3월쯤에 고점 찍고 나서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떨어졌죠. 반토막이 더 났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때 41,100원까지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ISC는 그 뒤로 올라오는 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9%, 장중에 10% 넘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 줬는데, 자, ISC.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시 저 윗방향, 저 높았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ISC입니다. 한동안 고생을 그렇게 시키더니 반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ISC, 잠깐 기술적으로 오르다 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네, 일단 ISC가 과거에 이제 영광이 있죠. 이렇게 10만 원이나 넘어가는 가격대. 그래서 우리가 이 10만 원 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이제 올라가는구나로 보지만, 사실 이 대시세가 출발하기 전 가격 보면요, 아직도 출발 전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레벨입니다. 근데 이 출발 레벨을 가져갔던 이 강한 상승의 모멘텀의 중심에 HBM이 있었어요. 왜냐면 ISC가 이제 테스트용 소켓 하잖아요. 그 테스트용 소켓 매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후공정단이다 보니까 후공정에서 HBM이 처음 주목받을 때 먼저 붙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먼저 붙었고 그만큼 시세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먼저 이탈을 했습니다. HBM 모멘텀에서. 이런 특이점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예시 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앞에 큰 산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엄청난 산입니다. 이 ISC가 한 번도 보유하지 못한 산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데서 사실 매매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다시 내려가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저한테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정말 귀신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잡으셨어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도 보셔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뭐 한두 번 더 이렇게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결국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기대치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반기부터 다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반영이 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때 이 시세 나올 때 매출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매출이 앞으로 나올 걸 기대하는 모멘텀, H밴 모멘텀을 받고 올라갔고 그 이후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단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그랬을 때 분할 매도로 일단 매도 대응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갑니다.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그랬을 때 얘를 다시 잡지는 마세요. 이렇게 큰 시세 나오고 나서는 생각보다 각각의 종목들이 횡보하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고생할 수도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 소켓을 안 좋게 보느냐? 아닙니다. 반도체를 안 좋게 보느냐? 아니에요. ISC가 그동안 너무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매도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C 살펴드렸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관점도 긍정적이고 다 좋은데 ISC는 그 전에 좀 넓게 보니까 네. 굉장한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도 쪽을 한번 가닥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ISC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상담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요?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 LNF까지 지금 쭉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다 이쪽으로 쏠려 있죠. 와, LNF 20만 원에 매수하셨군요. 네. 오늘 8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던데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 쪽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든 괜찮습니다.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뽀나미님 뽀나미님. 오셨군요. 늦었습니다. 꾸벅 하시면서 아주 반가운 이모티콘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도 참여 늦지 않았습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랭킹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더 이어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옥동자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바이넥스고요. 18,8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시죠? 정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슬슬 욕심이 좀 생겨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때 7월 말까지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8월 달 들어서면서 주식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뚝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지금 CMO는 분위기가 되게 좋죠. 되게 좋은 분위기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미국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생물보안법 얘기는 다들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올해 중에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현재 이제 CMO에서 CMO, CDMO 글로벌 2등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될 거고 우시 에펙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거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CMO, CDMO에서는 글로벌 거의 탑급의 캐파를 보여줄 겁니다. 실제로 지금 5공장 완공되면 생산 캐파는 글로벌 1등이 돼요. 제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드리냐면 CMO, CDMO 모멘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바이넥스랑 유사할 거예요. 오히려 더 세죠. 대장이다 보니까. 다만 조정받는 폭도 조정받는 타이밍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왜요? 대장이 비슷한 움직임 가져가니까 바이넥스는 좀 따라가는 역할이거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바이넥스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조금 우려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수익을 잘 주고 있고, 사실 저도 정고점 때는 넘어갈 걸로 보는데, 넘어간 다음 우리가 조정이 나오면 팔 거잖아요. 이 조정 나오면 팔 때 바이넥스를 보고 팔면 안 됩니다. 바이오로직스를 보셔야 돼요. 지금 바이넥스가 바이오로직스를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바이오로직스가 올 하반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을 때 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5, 6, 7, 8 공장까지 다 완공되면요, 글로벌 캐파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아직은 이제 론자가 1등이긴 합니다만은 캐파에서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CMO, CDMO가 다음 이제 바이오 사이클의 또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조정이 좀 나오는 거는 피할 수 없겠죠. 그런 지점들은 감안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바이넥스에 대한 매도 타이밍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조정 타이밍과 같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투자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좀 단기로 본다. 저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중장기 말고요.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 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면은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바이넥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CDMO가 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다시 담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상담 받아봤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전고점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타이밍이 중요한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드리죠. 자,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오늘 8월 8일 파파데이를 맞아서 아빠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5위가 육아 참여였습니다. 그러면 4위는 또 뭘까요? 4위 한번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자, 4위는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퍼센트가. 네, 17.4%. 네. 아빠로서 요즘에 존중이 너무 떨어진 게 아닐까요? 네, 우리 가장 아버지를 존중해 주십시오. 어머니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네. 아버지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다 존중이 필요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아, 네, 그렇네요. 저부터 오늘 당장 그러니까요. 집에 전화드려서 네. 아버지께 존중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위 존중이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육아 휴직, 자유 시간, 육아 시간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1, 2, 3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에 그래요? 윤근정 님이 저희 남편은 자유시간일 듯이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네. 뽀남매 님도 자유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론이 자유시간으로 많이 흘러갑니까? 일단 그 결과는 조금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중요한 거 지금 마침 이분 모실 때가 됐네요. 유튜브 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빨리 연결해볼까요? 네, 지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문제를 냅니까? 누가 낼 거예요?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유창호 앵커는 얘기가 없네요. 검정색 티 입고.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네. 사실 전문가님 오늘 제가 잡았습니다. 오늘 또 1, 2, 3 이거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뭐, 저는 요즘 아빠는 아니고,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 없거든요. 어허. 근데 이걸 뭐, 맞추라고 하니까 맞출 수는 있겠는데, 네.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뭔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식에 미쳐가지고 주식만 하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는데 일단은 육아 참여가 5위인가요? 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애 보는데 자유시간, 육아시간, 육아휴직. 육아가 2개가 나왔으니까 순서는 같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휴직, 그 다음에 시간이 야 육아가 2개가 들어갔고 시간이 2개가 들어갔어요.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권리
휴직하고 권리하고는 멀고 시간 나에게 시간을 줘 하면 그러면 시간인데 자유시간이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한데 육아가 3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오늘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육아 휴직하고 자유시간 둘 중에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육아가 많으니까 일단 육아 시간 저거는 권리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냐 자유시간이냐인데 3등은 못 맞춰도 되죠, 여러분? 아니요. 뭐 이건 필수는 아니니까요. 내가 봤을 맞춰주세요. 때는 자유시간이 2등이 되는 게 맞아요. 이 문제 형태상. 지금 5등하고 4등이 저거면 휴직이 3등, 예. 자유시간이 2등, 육아시간이 1등의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육아 확률. 시간, 자유 시간, 그리고 육아 휴직 순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1, 2, 3위 이렇게 접수를 받아 놓겠고요. 이것도 다 맞히시는 거 아니에요 또? 불안해지네요. 일단은 그렇게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으니 네.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많은 시간 중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을 제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은 유튜브 황금주님의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살펴보죠. 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입니다. 비중이 많이 있진 않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게 현금이 없는데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보유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 확실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죠. 자, 그래서 신테카바이오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5,000원대까지 갔다 왔는데 말이죠. 전문가님, 신테카바이오 5,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6,000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거의 10,000원 수준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주식은 바이오가 들어갔지만 이름이 신테카바이오, 그죠? 그래서 기업 좀 봤어요? 보면은 이거 AI죠? 이게 AI자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약한 AI 신약 개발 솔루션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AI는 뭐 다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고 싶어 하는 쪽으로 진단을 해주면 이거는 그쵸? AI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갈만하거든요. 1, 2, 3, 4, 5로 빠졌고 매수가가 9,800원이면 이번 못 산 건 아닌데 이게 지난번에 데이터 솔루션이나 그런 거 진단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위치는 좋았는데 그죠? 위치 9,800원이면 위치는 좋았는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해서 밀린 거고 여기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제약주, 코로나 관련주나 신약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붙기가 좀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 뒤에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AI나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오면 이것도 같이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할 돈 없고, 그러면 이건 갖고 있다가 기술적으로라도 근데 이거 8,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또 느낌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다가 8,000원대 부근으로 올 때 거래가 안 터지거나 이 주식이 7,000원 넘어서 8,000원대로 왔는데 AI 쪽이 뭐 그렇게 신통치 않거나 그럴 때는 자르는 자리가 대략 7,800원에서 8,000원 언저리거든요. 조금 더 낮추면 7,500원, 7,500원에서 8,000원 언저리에 왔을 때 자르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 만약에 이 주식이 고점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 AI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내가 봤을 때는 팔면 안 되고 그쪽이 움직이면 이건 기술적으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조만간에는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은 맞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 주식은 여기서 실려 있는 거래량과 근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주가가 침체기권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위치는 아니다. AI나 이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튈 수 있고 요 7,500원에서 8,000원 언저리에 왔을 때 그때 결정을 하는데 조시점에 만약에 AI나 이쪽이 움직임이 좋을 경우에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지점에서 매도를 고려하셔라. 이렇게 진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신테카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이 좀 높으시고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그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들 참고하셨길 바랍니다. 황금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 갔다 오니까 1,800명으로 동접자 수 확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담 내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EM코리아 그리고 예. 2차전지 쪽으로 2차전지 걱정들이 좀 네.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진숙님 지금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진님도 인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조언 구합니다. 라는 분도 계세요. SKC에 대한 고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다양한 종목들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좋습니다. 끝까지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피치펀치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눈을 딱 감고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6월달 그리고 7월달 초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묶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그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쯤에서는 이제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손절을 줄이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뭐 대왕고래 우리 윤지 앵커가 대왕고래 얘기하니까 내가 그거 또 모르는 척하면 좀 그런데 나는 대왕고래 하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그게 그 소리였군요. 이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저 SKC 15만 4천 원에 매수해서 욕먹을 걸 각오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6만 8천 원에 산 사람이 그리고 방송에서 누가 욕합니까? 방송에서 욕하면 방송 못하는데 저 말이 참 거시기 하네요. 일단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6만 8천 원에 샀으면 요게 정수리. 그죠? 이 종목은 저런 위치에서 사면 천하의 삼성전자도 잔소리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욕먹을 거라고 하지 말고 잔소리라고 했으면 내가 예뻐했을 텐데 말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매수한 자리가 너무 높은데 비중 20%가 많은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장 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을 6만 8천 원에 매수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샀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기분 안 좋을 텐데 이 주식을 여기저기서 뭐 좋다라고 하거나 대왕고 아마 이분 내가 봤을 때 그 대왕고래 얘기 듣고 샀을 것 같아요. 살 때는 좋았죠. 여기서 따라갔던 그 심정이 오히려 여기서 생겨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이제 보통 저런 식으로 쫓아다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밀리면은 이제 그게 싹 사라져요. 기에서 꺾이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주식은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나라면 이런 조언 드리겠습니다. 쫓아간 자리는 반성하고 지금은 무섭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 보여도 분명히 이거 지금 종합이 2,500이죠? 2,500명 넘어가면 마음속의 목표가 바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식을 살 때의 그 마음이 주식을 팔고 싶을 때에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추격 매수는 안 하거든요. 결론, 여기서 던지기보다는 추가 매수 고려할 위치,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분 지금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가볍게 2200명 안 넘어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자리는 아무리 못 팔아도 최소입니다. 이건 58,000원 언저리에서는 팔 수 있을 겁니다. 최소. 그리고 2200 넘어가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 어제 내가 그 얘기 좀 했는데 어제 한화이글스가 6대 0으로 이기고 있었고 유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였고 근데 천하의 유현진도 이게 꼬이면 안 되거든요. 그 뒤집힐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야간장에 선물이 7피 이상 올라갔던 게 뒤집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화이글스 이기나요? 예.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그 단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 아까 올려주신 분께서 욕을 먹더라도 올려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욕이 아니고 잔소리라고 수정을 해주셨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하신 자리가 조금은 잔소리가 필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이 종목 최소한 58,000원짜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버티시는 그런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뚜기님 새로 와주셨고요. 네. 민병남님, 충청도 전문가님. 그래요. 자, 그리고 밀크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해뜰날님께서는 주차 때문에 앞으로 힘들겠어요. 아우, 주차 스트레스 하면서 그쵸, 그쵸. 전기차 얘기 또 네. 해주고 계시고요. 달토끼님, 영화님, 졸파고TV님까지 새로 또 와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1,900명이 가까이 되고 있네요. 동접자 네. 수가. 유튜브 동접자 2,200명까지 도달하게 되면 또 목표 주가 얘기 들어볼 수가 듣고 있을 것 싶네요. 같습니다. 추가적인 얘기까지 듣고 네. 싶으시면 2,200분까지 모여주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진단 요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로즈마리 형님께서 LNF를 보내주셨죠. 와. 15만 7천 원에 10% 추가 매수 고민이시고요. 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바숑님은 LNF 21만 원에 20%. 와, 어떡하죠. 이주인님도 16만 2천 원에 20%. 어쨌든요, 단가가 좀 다르긴 한데 다 지금 고생 중입니다. 네. 지금 8만 원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적이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어제 급락 나왔죠? 오늘 또 급락. 그러니까 월요일에 급락 나왔을 때 그 가격보다 훨씬 밑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올해 주가가요, 올해 초의 주가에 비해서 60%가 빠졌고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는 7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LNF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반격에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NF입니다. 아니, 실적 나쁘게 나올 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내려갈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LNF 앞으로 희망 꺾인 겁니까? 글쎄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화이글스 응원하고 주식 차트 분석하고 기업 내용 보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엔비디아 신혼부부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것까지 기사로 볼 정도면 LNF의 어떤 실적 기사나 아니면 이런저런 기사를 모르지는 않겠죠? 다만 내가 딱 이 얘기를 한번 해줘 보면, 아까 어떤 분들 우리 유창호 앵커가 얘기할 때, 매수가 얘기할 때 21만 원대,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으면 밀렸다가 올라올 때 얼마든지 팔 수 있었는데, 여기서 샀기보다는 아마 21만 원대 샀다고 한 사람은 여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10몇만 원대도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사야 되는데 이쪽 어딘가로 항상 보면 올라갈 때 따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이제 올라가나 보다 라고 해서 아마 분명히 사셨을 겁니다. 이제 올라가나 보다라고 샀으면 갖고 가는 게 맞죠. 다만 이제 LNF는 저분이 지금 15만 7천 원이면 저분은 여기쯤, 저분이 산 자리는 비정상적인 자리가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자리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2차 전지 이 종목 의견 진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에서 죽는 소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바닥이 늦어져요.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 주식이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종목 진단해주고 이러는 사람인데 저점 깨졌잖아요. 이거 갖고 있어봤자 의미 없어요. 더 빠져요. 이게 전문가인지 아니면은 지금 저 사람이 산 위치 등등을 파악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전문가인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딱 이거 얘기해 줄게요. LNF는 요새 여러분들이 이 하이엔 와이셔츠 입은 사람을 요새 알았지만 여러분 이거 LNF가 결코 약한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같은 애들이 튀기도 전에 먼저 튀었던 주식이에요. 이 주식은. 그래서 2023년에 포스코나 이런 주식들이 날아갈 때 소외받았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2년을 소외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자리는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살 때 어떤 식으로 더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거 꺾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을 차트만 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월봉을 보시면 120주선까지 밀렸고 이 패턴이 일봉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급등주 패턴이라고 하고서 이게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고 조금 반등 주고 완전히 죽이고 조금 반등 주고 하면서 사람을 다 털어내는 거거든요. 어제 공포지수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아작이 나는 상품인데 주식시장이 밀릴 때는 급등하는 차트거든요. 이게 어제 공포지수 60분 차트가 보시면 LNF 아까 보여준 월봉 차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갈 건데 언제 가느냐가 타이밍이고 중요한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호재가 안 나오니까 주식은 매수세가 붙어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매수세가 안 붙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데 그죠? 던지란 소리는 나는 안 하죠. 그리고 항상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LNF는 지금 매수세가 없는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거지 저 정도면은 충분히 빠진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뭐로 봐도 거래량도 완전 침체기권으로 왔고요.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한화이글스 한번 팬 되어 보세요. 그러면 LNF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대신 추가 매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낚시꼬리가 생길 때 그죠? 낚시꼬리가 생기거나 양봉이 하나 나오는 그날 추가 매수해서 한화이글스 응원하고 있으시면 한화이글스 가을야구 할 때쯤 되면 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술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 차례 되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고 하면서 길게 보실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LNF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LNF도 2200명 돌파하면 마음속의 목표가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오. 내가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분석 다 끝나 있는 종목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시원합니다. 예. 지금 마침 정확히 1000명 찍었습니다. 와. 2200명, 200명만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LNF의 가격까지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딱 드리면서 LNF 종목 진단 일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로즈마리 영님께서 감사합니다. 한화 이글스 응원할게요. 라고 얘기 남겨주시고 한화팬이 점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 아빠예요.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3위는 뭘까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해 주셨죠, 3위가? 3위가 육아 휴직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3위 공개해 주시죠. 육아휴직 맞습니다. 맞습니다. 18%. 존중 바로 위에 육아휴직이 이종목 전문가 의견이 일단 3위는 맞았어요. 네. 그럼 남아있는 거 딱 두 개 있죠. 시간, 자유시간과 육아시간입니다. 이종목 전문가께서는 육아시간과 육아시간 자유시간 이렇게 네. 배치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대로 갈까요?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순위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금 쭉쭉 2,000명 넘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종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만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보니까 또 건설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제가 오늘 지금 만든 질문은 보유하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종목으로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간격으로 일단 어떤 종목 검색이 됐는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1위 차지하고 있죠. 뒤이어서 국제약품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슈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치료제 쪽으로 매기가 갑니다. 국제약품입니다. 치료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덱사메타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와, 진짜 오랜 기억 속에 있던 그 이름인데요. 덱사메타손을 만드는 국제약품의 매기가 몰리면서 현재 16.9%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시젠까지 모두 진단키트, 그리고 CS윈드 오늘장에 실적으로 갑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 모멘텀 받는 종목인데요. 20%가량의 상승 보여주면서 지난 월요일에 급락을 모두 해소한 채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죠. 예, 이 하락한 추세를 뚫고 올라서면서 상승 추세로 갈지 궁금하네요. CJN이 15%, 알테오젠이 4% 플러스, 흥하해운도 검색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이 1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로봇 관련해서 모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은 현대차 그룹이 연내 로봇 양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수천 대 생산할 계획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이 여러 가지 로봇에 최적화된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혜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 있고요. 점점 바닥을 찍고 올라서더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가 3% 플러스, PCL이 이 시각에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대원제약입니다. 3%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이들 키우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콜대원을 만드는 기업이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서 콜대원이 다시 한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움직임은 크지는 않고요. 엑세스바이오가 4% 플러스, 한화에로스페이스가 5% 플러스 만들어내면서 지난 월요일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장의 하락분을 거의 다 메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가 6%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계열의 화장품 원료, 건기식 관련 기업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좋은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 나오면서 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서울제약입니다. 27%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서울제약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이 17%, 태성은 PCB 장비주. 이 종목도 참 강합니다. 이 종목이 쭉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급락하면서 또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대 양봉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15% PCB 장비를 만드는데 복합 동박 쪽으로 장비를 생산하게 되면서 중국 쪽의 그 배터리 메이커들 쪽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다시 주가 회복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 확산 수혜주도 눈에 띄고 있고 주가 회복력이 눈에 띄고 있는 강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 방산주 주가 회복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전 고점까지 애타게 기다리시겠죠? 돌파 가능할까요?
네, 오늘도 5%대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향후형과의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견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탄력 점점 더 붙이고 있습니다. 또 이종목 전문가가 마침 한화 팬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 애착을 갖고 상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고점 돌파 가능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뭐 사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와, 진짜 어떤 질문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막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게, 이거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 기억으로는 이게 7월 달에 어떤 분 종목 진단했던 주식 같기도 하고, 내가 그때도 뭐 슈팅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부는 30 얼마에 팔고 뭐 하라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옛날에 삼성테크인이라고 해가지고 12450 삼성테크인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전고 이 기세라면은 지금 주식시장 그죠? 오늘 보면 폭락장 안 나오잖아요. 주식장 폭락장 안 나오는 대신 종목들이 다른 쪽 일부 반도체나 아니면 뭐 AI든 아니면 2차 전지든 빠지게 하는 이것도 장본인인데 1차적으로 지금 상태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는 가능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주식이 그냥 항정 없이 계속 가는 걸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주식을 전고점 넘어간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의견은 전고점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 대신 이걸 넘어서 또 세게 올라가기는 기술적으로는 자리는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자리는 있지만은 이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런 정도 추세면 35만 원 넘어서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전고점 돌파 시도는 가능한데 신규 매수보다는 이거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는 이쪽 지점 어딘가에서는 차익 실현을 최소 일부라도, 그죠? 만약에 이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22만 원 아래이거나 15만 원대에 갖고 있다면 일부 50% 차익이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면 기술적으로 운 좋으면 35에서 37 정도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거기를 바라보고 매수하거나 거기를 바라보고 계속 갖고 가기에는 조금 잘 가고는 있으나 조금 과한 상승 정도 보여지니 참고하시고, 우리 건밀한 진행자 답변에는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 가능할 것 같다. 이거 한화라 좋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애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고점 돌파는 가능하다,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고점 35만 원, 37만 원까지 열어주셨지만 이걸 보고 끝까지 모든 비중을 다 실어서 갖고 가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고고씨님, 오늘, 양전환까지는 양시장 안 되나 보네요. 네. 양전환 하면 4시에 초이스가 더 신날 텐데 아이고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실 거의 조금만 가면 다시 또 양전환 될 텐데. 그러게요. 여기서 쉽진 않네요. 코스피는 현재 0.47% 전거래일 비해서 내려가는 모습, 2,55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종목 진단 요청은 뭐 계속 들어옵니다. 네. 아님의 영진 작품도 있고요. 자, 그리고 토익 YBM님께서 그래요. 토익 YBM? 저 복합 동박은 로켓인데 롯데머티, 동박은 지옥으로 하면서 롯데머티리얼즈도 오늘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주포발사님, 오늘 레키쇼 주제에 대한 이야기, 솔로라서 아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와니스님의 종목, 네, 전문가님. 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아까 그거. 이게 하나 에어로가 7월 19일 날 24만 5천 원에 3분한테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30에서
32만 5천 원 정도 갔을 때 좀 익절하고 추이시켜봐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끝.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마니스님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고요. 15만 5천 원, 5%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 진단 갔다 오는 동안 지금 2,200명까지 더 네. 들어오시면 LNF랑 아까 전에 마음속의 목표가 그렇죠.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조금만 좋을 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진단 여쭤볼게요. 삼성전기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009-150. 그렇죠. 예, 삼성전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 주식시장 조정을 받는 전기전자과. 그죠? 근데 매수가가 15만 5천 원에 5%. 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매수하신 지점이 이쪽 어디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내가 요새 마케팅에서 옵션 가격 얘기하고 뭐 지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기는 이제 나스닥의 추이를 살피고 이러는 건데 자리도 나쁜 자리 아니었고 비중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서 전저점으로 올 거냐? 그죠? 전저점으로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위로 튀고 갈 거냐인데 여기서 위로 튀고 가도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을 곧바로 뚫고 가기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밀렸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작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쪽 어딘가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14만 원에서 운 좋게 13만 5천 원. 지금도 보면 운 좋게라고 표현 쓰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 이 정도에서 사놓으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요게 이제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14만 원 깨져서 13만 5천 원대로 오면 당연히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에 안 오면 사지 말고 있다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자리 15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은 주춤거릴 수 있거든요. 뭐 거기서 일단 팔고 다시 밀릴 때 살 거냐 아니면 계속 가져갈 거냐 뭐 요런 판단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죠. 그리고 이것도 뭐 바로 숨도 안 쉬고, 근데 요거는 나스닥을 봐야 되지만은 뭐 마음속의 목표가는 이 주식도 있는 주식입니다. 큰 손실 안 날 주식이고 추가적으로 일사 쪽으로 온다면 내가 봤을 때는 비중 확대 가능하시고, 아무리 못 가도 기술적으로 15에서 15만 5천 원은 반등 나올 수 있으므로 진단 뚫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일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 확대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마음속에 네. 목표가 듣고 싶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죠. 2,000명은 넘어섰는데 네. 2,200까지는 쉽진 않네요. 일단은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해보겠고요. 남은 시간 오후장 전략도 들어보고 전문가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후장 남은 시간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기일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345를 중심으로 지금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황생이나 해외장을 봤을 때 막판에 급격히 밀어버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 동시호가의 종합은 밀 수 있어요. 종합은 밀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9월물이 5주짜리인데 22 정도면 기본 높은 걸 감안했을 때 비하면 한 40 정도. 그러면 양쪽으로 2만이니까 20% 정도씩이니까 그렇게 위험한 변동성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봤을 때. 다만 오늘 밤 고용, 그 다음에 다음 주 CPI 때 정도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지난번에 긴급 시황 점검했을 때처럼
새롭게 들어가서 물리는 어떤 요런 것만 좀 조심하시거나 자제하시고 기존에 들고 있었던 것들은 들고 있으면서 시장 추이 좀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마디는 변동성은 줄고 있으나 완벽하진 않다. 그러나 2, 3일 정도 지나면서는 잘하면 줄어들 수도 있어 보인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포스코 이너레이셔널, LNF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이너레이셔널 같은 게 앞자리 한 2개는 바뀌겠죠. 실자 위로 한번 보는 거고, LNF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끄트머리에 잘 산 분, 아무리 못 가도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죠? 조금 더 가면 20만 원대까지는 결국은 볼 수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런 주식들 자체가. 다만 지금은 매수세가 빈약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이 얘기를 듣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변동성이 줄거나 주가가 하락을 제어해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한번 2차 전지 이번에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2200 안 채워도 마음은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네. 가슴이 떨리는군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짝사랑에 빠지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오해해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전략 플러스 종목들 몇 가지 가격도 힌트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렉키쇼 주제죠.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1,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자유시간의 선택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연? 공개해 주시죠.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자, 1위는 바로 육아 시간이지. 바로 육아 시간이 맞다니까요. 육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복 전문가 의견이 맞았네요, 전문가님. 이거는 패턴상 육아 시간이죠. 육아 참여 존중, 육아 휴직, 자유 시간, 육아 시간 이렇게 나와야죠. 핑퐁이네요. 자, 육아 시간이 1위였고요. 자유 시간이 2위였습니다. 오늘도 실제 결과와 여러분의 투표 결과가 약간 네. 다르게 나왔는데 어쨌든 요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 육아 얘기가 유난히 좀 많이 나왔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화 이글스 위닝 시리즈 가나요? 이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랭킹쇼 그러면 오늘 좀 아쉽지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